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말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밤을 새우며 열독했던 바로 그 책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최근에 그 정글만리까지 누군지 다 아시겠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문학의 거장 조정래 선생님을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리랑 뮤지컬 공연 중이더라고요. 예. 아리랑이 이번에 뮤지컬로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태백산맥은 이 과거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다 했잖아요. 예. 아리랑은 왜 이제서야? 그동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드라마로 60주년에 하겠다, 또 뭐 뮤지컬 하겠다 했는데. 광복 60주년, 70주년. 그렇죠. 60주년 때 이미 시도를 했었는데. 10년 전에? 예. 그 안 된 이유가 무대가 너무 방대해서. 예. 촬영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걸 압축하는데 50회 가지고도 안 되겠다. 드라마로 하기에도 어렵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류돼 왔다가 이번에 이제 파격적으로 각오를 한 거죠.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예. 제작비도 엄청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0억 들었다고 합니다.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태백산맥보다 아리랑은 다루고 있는 시대의 기간도 길고 예. 영역도 넓고 예. 어마어마하죠, 사실 스케일이. 그러니까 지구의 반쪽이죠. 예. 유럽을 뺀 예. 동남아시아부터 러시아, 중국, 일본, 하와이까지 다 포함되니까요. 다 다녀오셨죠? 그럼요. 현지 다 취재했죠. 현장 가셔서 예. 하나하나 메모하시고 스케치, 예. 인터뷰하시고. 예. 대단하십니다. 먼저 쓰신 건 태백산맥이죠. 예. 그 다음에 아리랑, 그 다음에 한강. 예. 이게 태백산맥 시작하신 게 몇 년도입니까? 그래 1983년. 83년. 제 나이 40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쓰시기 시작할 때, 예. 이 태백산맥이 한 10권으로 가겠다. 예. 이거 다 쓴 후에는 아리랑으로 간다. 예. 그 다음에는 한강인데, 이거 혹시 계획이 처음부터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디 하다 보니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진짜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 젊었을 때부터, 문학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왜 하필 이런 역사의 땅에 태어났을까? 슬프고 괴로운. 그렇다면 이런 땅에서 하필 문학을 한다면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이 이 척박하고 슬픈 우리 역사를 쓰지 않고서는 한국의 작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세 시대를 엮어놓으면 근현대사 100년으로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제목도 다 함께 붙였습니다. 그때.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런 역사의 땅에, 이 슬프고 척박한 땅에서 내가 역사를 써야 되겠다. 그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왜요? 왜? 다른 작가들은 감히 도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지요. 왜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죠. 네. 그것을 엮어놓은 게 역사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소설은 반드시 작가는 역사를 이해해야 하고 파악하고 알아야만 제대로 된 소설을 쓸 수 있다는 명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는 소설을 몰라도 되지만 예. 소설가는 삶의 구체성 때문에 오늘은
어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아들이 오늘이고 내일은 오늘이 또 아들이잖아요. 그 연속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큰 소설을 써낼 수가 없다 하는 대명제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역사가 너무 슬프고 서럽고 괴로움을 많이 다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일한 분단 국가. 그렇죠. 그 분단이 야기하는 남쪽과 북쪽 정권들이 국민들에게 작가들에게 지식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체제주의적 그 외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므로 진실이 왜곡되고 굴절되고 파묻혀버리는 이 부분에서 작가가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실존적 응답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쓸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정면 승부군요. 남들은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아니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작가가 있는데 예. 그분들도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다는 걸 아마 알 겁니다. 알겠죠.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태백산맥이 씌어진 시기가 1980년에 신군부가 극악했던 때죠. 12.12 광주사태 일으키고 그걸 합리화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대학생들의 시위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1983년에 저는 소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경찰이 항상 상주하던 시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상주.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안기부 요원, 중앙정보부 요원, 경찰 뭐 전부 다 2중, 3중으로 막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설가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써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란다면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분단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극복이 되어서 그걸 넘어갈 때 비로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올 텐데 네. 말로만 극복하고 실체를 안 보여주면 지식이나 작가의 소명은 진실을 꼭 말해야 하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런데요. 각오하죠.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다 우선 그렇죠. 이 과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각오를 안 하면 작가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첫째, 두 번째 객관적 시선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작품을 역사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선 그 방대한 양부터 말이에요. 분량부터.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다 합하면 이게 원고질이 몇 명입니까? 다 합하면 5만 한 5천 매. 제 키 높이 한 3배. 제가 지금 172인데. 예. 그것뿐 아니라 뭐 최근에 정근만리까지 다 합치면 한 8만 매? 8만 매가 더 넘겠죠. 초창기부터 다 합하면. 그거 혹시 기네스북에 남을 기록 아닙니까? 이미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대하소설을 한 편 쓴 작가는 몇 명 있지만 세 편 쓴 작가는 한 명도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예. 그럼 기네스북에 한번 등재해 보시죠. 지들이 알아서 해주면 모르지만 제가 안 찾아와요? 알아요.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평론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우선 그 방대한 양을 그것도 그냥 써진다고 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다 구성하고 구조를 짜고 집 짓듯이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는 또 컴퓨터도 안 쓰시잖아요. 손으로요. 그죠? 이건 선생님이 스스로 발언하신 거예요. 글 감옥에 나를 가뒀다. 그죠? 아니 자기가 자기 감옥을 만들어서 내가 갇힐 걸 뻔히 알면서 나이 40에 한 20년 이상 걸릴 걸 아시면서 그걸 어떻게 결심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해서 삶을 바치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뜻깊은 일이라고 느낌이 오는데 파악이 오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셨네. 그러니까 황홀한 글 감옥이죠. 행복하게 사셨네. 감옥은 감옥인데 황홀하죠. 행복하셨군요. 행복이죠. 요걸 놓쳤네요, 제가. 그게 정 교수님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았었어요. 참한 게. 그런데 20년 만에 다 빠져가지고 꼴렸어요. 이걸 놓쳤어요. 내가 하고 싶었다. 이걸 하면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러니 하실 수 있었군요. 그럼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전 정말
무서워요. 그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 도중에 쓰시는 도중에 뭐 팔도 마비돼 어깨도 마비돼 그러면요. 몇 번 그러셨죠? 위궤양 걸려 이 창자 터져서 내려앉아 많은 병 하나 직업병 하나. 게다가 그 셋 다 처음에 태백산맥은 현대문학인가 한국문학인가? 네, 현대문학에 연재하다가 연재하셨고. 한국문학을 너무 길어서 연재로 네. 옮겼죠. 그래도 그건 월간지. 네, 월간지. 근데 그 다음 아리랑 한강, 신문, 한국일보 연재. 한강도 한강은 한겨레 신문의 연재. 다 신문이잖아요. 예. 그건 매일매일 써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백산맥 쓸 때는 11개월 시간 미리 쌓여 있었어요. 또 아리랑 때도 6개월 이상. 그래서 아리랑을 쓰다가 미국, 러시아 같은 데 취재가 부족하면 또 갔었습니다. 수소를 다 미리 심사에 보내고. 한강 때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20년 동안에 저를 담당한 기자들은 한 번도 원고 때문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미리 다 써놓으시니까. 다 쓰고 가니까. 그래서 놀고 먹었고. 더 웃기는 이야기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예. 아리랑을 쓸 때 그림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파가를 만나서 원고를 전해주고 술을 한잔 먹었는데 저하고 헤어졌는데 기자들하고 2차를 했대요. 그 다음에 원고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이구.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예. 원고 잊어버렸다. 예.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복사해 또 보내줬죠. 그럼 뭐 컴퓨터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필사본이니까. 이제 필사하고 손으로 쓰고 나서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고 원본 반드시 갖고 읽어야 계시는 되니까. 반드시 읽어야 가지고 연결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복사본을 보내줬는데 잊어버린 것이니까. 작가는 안 잊어버리는데 서파가가 잊어버리는 게 넌센스. 세상에. 아니 저도 주변에 문의들이 좀 있습니다만 연재 한 번 하고 나서는 다들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든요. 예. 그 쫓기는 기분 나 다시는 연재 안 해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그 대하소설을 또 그렇게 3번씩 다 연재를 하셨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10권이면 원고지 15,000장입니다. 예, 예. 15,000장이면 제 키 높이보다 좀 높아요. 종이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어떤 대포로 쏴도 구멍이 안 뚫린답니다. 총알도 15,000장의 두께의 압력이라는 그렇게 무시무시해요. 총알도 아니고 대포로 쏴도. 대포는 못 들어간다. 그 원고를 한 장 한씩 써 나가서 쌓아 올리는 것인데 예. 첫 장을 쓸 때는 아시겠지만 논문의 첫 장도 그다음 두째, 셋째, 100째 장 쓰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첫 문장이. 또 그리고 첫 장 쓸 때 사실 결론이 다 있어야 쓰죠. 그럼요. 결론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쓸 때 파지가 보통의 5배에서 10배가 납니다. 그러니까 200자가 온 거지 20번, 30번은 보통이고 많을 때는 50번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쓰고 나면 하루 종일이 갑니다. 넘겨놓고 나한테 닥쳐오는 것은 15,000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겨우 15,000분의 1을 썼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 기분은 캄캄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내 혼자 걸어 들어가는 그 암울하고 암담한 절망감이에요. 어떻게 이 길을 다 갈 수 있을까? 그걸 한 번 겪었죠. 2번 겪었죠. 3번 겪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게 그때 오더라고요. 정말 내 미쳐버릴까? 어디로 도망갔거나 죽고 싶다 차라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강을 쓰고 나니까 한강 이후의 시대 1980년대의 시대를 왜 소설 안 쓰느냐는 독자들의 질문이 무수히 많이 왔는데 하긴 그래요. 한강은 6, 70년대 같은 4번까지는 못하겠어요. 나이도 늙었고 4번 하다가 제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 80년대에 누가 하라고요? 그래서 80년대에 치열하게 가투를 한 제 후배 세대들 지금 50대 중반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 누군가가 하라는 이야기를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글로 압력을 가하는데 아직 나타나질 않네요.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할 거예요. 인식이 우선 안 돼 있죠.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인식. 내가 왜 이걸 써야 하는가 하는 것. 그 인식 때문에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의식 무당이 확고동하게 돼야만 고통을 견디는 건데 인식과 의식이 무당이 안 되니까 뚫고 고통을 건너갈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권짜리 소설을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권을 쓴다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 강을 건너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열권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매듭이 지어져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론이 완벽하게 나고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라 1000% 자신 있을 때 시작해도 그러니까요. 100%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가다 보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그러는 되고, 건데. 오늘 선생님하고 뭐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예. 오늘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문학이란 삶에 대한 총체적 탐구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삽니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제가 드리면서 그렇지도 않아요. 아리랑은 말이에요. 네. 제가 좀 이런 의미를 갖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리랑은 이제 우리 일제 시대를 광활하게 다루었습니다. 태백산맥은 해방 전후사 한국 전쟁까지를, 그리고 이제 한강은 우리 현대 경제 발전의 60, 70년대를 다뤘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냥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웬갓 인간들이 나옵니다. 지주가 있고, 지주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착한 지주, 나쁜 지주. 예. 일제와 붙어먹은 지주, 일제에 항거한 지주. 또, 뭐, 농민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해방전후사의 그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다 온갖 인간 군상이 있습니다. 어느 이데올로기가 좋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예. 다 연결을 시켜놓고 나면 도대체 왜